네, 14에서 17번 2022년 수능 홀수형입니다. 이거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해볼 건데 이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부터 읽어볼게요. 주차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치들이다 이종 차량과 카메라를 영상을 이용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장치가 있대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 영상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이거 그냥 서론이는 사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켜놓고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곡률로 인해서 이 왜곡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살짝 중요한 키워드를 조금 밑줄을 쳐볼게요.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그리고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한다. 이걸 왜곡 계수로 나타내고요.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 내부 변수인 거고, 카메라의 밖에 있는 카메라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외부 변수,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는 거죠.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바둑판 쓴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검은색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차가 여기 위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차가 있어. 그러면은 막 카메라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9칸이. 제가 그림 잘못 그리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근데 이 판을 위에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타라는 걸 아니까 얘를 보정할 수 있잖아요. 얘를 보정해서 다시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왜곡을 보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영상의 점들이 이제 가상의 점들이 영상의 점들, 어떤 영상의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연관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카메라의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은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이겠죠. 이게 3차원일 때. 근데 위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머리통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는 거겠죠. 위에서 볼 때 나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를 보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격자판들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들의 점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 평을 놓으면 2차원 영상이 나타난다. 이 영상이 된다. 그래서 합성하면 내려본 영상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림과 함께 영상에 점들이 있겠죠. 근데 얘는 막 이렇게 뭐 있을까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막 뭐 이렇게 휘어져서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주변에도 사실 뭔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다 이렇게 하나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거를 이렇게 정렬을 해주니까 이렇게 뭐 산 풍경, 바다 풍경 이렇게 딱 위에서 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16번만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장치가 장착된 이 문제를 먼저 글을 읽어보면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라는 거는 이미 그 보정이 다 끝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전방 부분만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은 차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 앞에 부분 이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차량 전반의 바닥에 내려오는 동생 영상에서 ABC 나타나 있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멀면 더 작아지니까 윗변이 더 짧아졌겠죠. 만약에 제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입니다. 짧은이 되겠죠. 틀리고요. 다음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일단은 D가 이거는 아예 원근법상 틀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게 더 크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점 변환 전에는 D는 C보다 더 큰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았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이거는 한번 나눠서 볼게요.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그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P와 Q 간의 대응 관계인지 볼게요. 영상의 임의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를 이용을 하는지를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이걸 알고 있다면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기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이기 때문에 사실 P와 Q의 대응 관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P와 Q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얘네 P와 Q의 대응 관계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제 실세계의 점과 연관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 관계를 이용했다는 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여기다 그냥 그대로 크기대로 놓은 것이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 친구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좌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했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왜곡 보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근법 보정을 하기 전 원근법 보정 전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거다. B에 대한 상대적인 A의 크기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미 작긴 하죠. 근데 이게 시점 변하기 전에 영상보다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B는 원래 그대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길었을 거고 여기는 좀 더 짧았겠죠. 멀리서 보니까. 얘는 그 원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 이것보다 더 길었을 거고 얘는 실제 이것보다 더 짧았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짧아지고 얘는 짧아지고 객관적인 그걸로 하면서 얘는 더 길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가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커졌다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P가 A의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P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